네, 유튜브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지난 첫 번째 방송 때도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오늘 10월 4일 주말장인데 오늘도 양시장 모두 좀 실망스럽게 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최근까지 각광을 받았던 네 가지 테마를 한번 선별을 해봐서 지금 관심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이런 테마주에 물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 테마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테마주들에 대한 브리핑을 간략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테마가 나한테 잘 맞을 수 있는지, 또 그 테마 중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 테마 브리핑은 첫 번째로 이제 5G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장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5G죠. 시장과 상관없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그런 종목군들이 속출을 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KMW 같은 이런 종목군들, 오이솔루션, RFHI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까지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소 여름보다는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주춤하긴 했지만 이러한 어떤 상승 패턴의 흐름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상투를 찍고 이제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좀 많습니다. 물론 전망이라든가 또 특히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오이솔루션이라고 있잖아요. 광통신 모듈 제조업체인데 이 업체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 들어서 거의 뭐 3만 프로 정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29,850%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KMW도 마찬가지고요. 어, 특히 5G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테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KMW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이 바이오 테마는 우리가 특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향후 몇 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주가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테마 자체가 그래도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전혀 뭐 식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국내에서 특히 이 코스닥 투자를 하는 그런 개인 투자 입장에서 바이오를 버리고 바이오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됐다. 특히나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바이오의 시가총액 비중이 바이오 업종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오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바이오를 떠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두 번째 바이오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고 세 번째는 이제 애국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국산화 테마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이제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면서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 또 우리 그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주로 하는 뭐 메모리 뭐 비메모리 할 것 없이 거기 들어가는 핵심 소재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이 일본의 의지를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국산화로 거듭날 수 있는 또 아직까지는 굉장히 굳건하게 잘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계속 이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영원한 테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산화 테마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남북 경협, 대북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오늘 주요 테마로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미 언급을 좀 해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KMW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우리는 대형주도 있고요. 거기와 관련된 부품 장비 업체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SK텔레콤이라든가 KT, LGU 플러스 같은 이런 통신업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기에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검사 장비부터 해서 계측 장비, 뭐 소프트웨어, 기기 중계기, 네트워크 장비,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시스템, 또 특히 관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여기서 종목을 우리가 좀 압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뭐 차트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만 KMW 뭐 최근 들어선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오이솔루션, 또 최근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RFHIC, 뭐 CS, RF 중계기, 광중계기 업체죠. CS,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지분이 다소 좀 감소를 했어요. 그죠? KMW도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한 1% 정도, 그러니까 7%대에서 6%대로 좀 이익 실현을 했고요. RFHIC 같은 경우도 8%대에서 6%대로 좀 많이 줄였어요. 그쵸? 근데 증가한 게 하나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습니다만 6.16%에서 6.41%까지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조금 늘렸던 그런 어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그 차트를 여기서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는 거침없어요. 그죠? 21선이 살짝 깨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상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7배가 올랐죠. 뭐 5,000원부터 하면은 뭐 10배가 넘게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KMW, 일단,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8월까지도 우리가 고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KMW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앞으로 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의 탄력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국민연금이 1% 정도의 지분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한번 볼까요? 이노와이어리스. 자, 오늘은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차분히 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아직 KMW에서는 크게 오른 건 아니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돌파한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종목은 사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오이솔루션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했다. 근데 이제 최근 7월, 8월 들어서면서 다소 상승폭이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3개월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만원대에서 얘도 6만원대, 거의 7만원 근처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RFHIC, 이 종목 역시도 개인 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유 내지는 또,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소 지금 9월 들어서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0월달 역시도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종목 역시도 뭐 만원대부터 올랐다고 친다면 4만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적게 오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직은 상투권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 이 5G 테마는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가라든가 이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라든가 아니면 기대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CS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RF 중계기, 광중계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은 그나마 오늘 뭐 3% 정도 올랐죠.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 위치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뭘 덜 오른 것, 많이 오른 것들이 제일 강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 주가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 오를 때 좀 덜 오른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편안하고 무난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KMW라든가 뭐 RFHIC 같은 많이 오른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매수 추천한다거나 또 여기서 욕심을 내거나 기대치를 높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CS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5G 중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진다면 CS 같은 종목 아주 좀 괜찮을 거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죠? 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뭐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이 중단되고 뭐 거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HLB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보세라닙, 뭐 임상 3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HLB도 그렇고요. 헬릭 스미스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죠. 그쵸? 대표이사까지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바이오 총괄 사장까지도 이제 영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또 뭐라 그럴까요? 주가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많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현재 헬릭세미스가 가장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 근데 이제 거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신라젠이라든가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미 많이 실망감을 우리 개인 투자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달에 기대를 해보는 메지온이 있죠. 유대나필. 메지온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헬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실패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주가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라젠 팩사백부터 헬릭 스미스 VM202까지 아무튼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메지온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현재 뭐 주가 위치는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 먼저 볼까요?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오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오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한다는 차원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말리고 싶어요. 지금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옆으로 처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오르고 있는 거는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음에 HLB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HLB는 지난 7월 초에 좀 임상이 조금 뭐 어렵다라고 그래서 뭐 하한가도 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직도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25,000원까지 빠졌던 게 벌써 86,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셀트리라든가 여러 제약회사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복한 박사를 영입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바이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신라젠도 마찬가지. 신라젠도 오늘 오르긴 했죠. 주가가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그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신라젠처럼 옆으로 기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운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바이오 어떤 테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살아나야 돼요. 물론 셀트리온이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무거워졌고 시가총액
뭐 손꼽히는 다섯 손가락에 드는 대형주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수출을 더 한다거나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상한가를 친다거나 그런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셀트리온의 움직임도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실적도 앞으로 좀 좋아지고 좋은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 오름폭이 크지 않습니다. 14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17만원 회복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분명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과거처럼 탄력 있게 움직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오가 죽었냐 살았냐, 바이오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냐, 이런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어떤 열쇠를 셀트리온이 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투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셀트리온의 어떤 향방, 움직임을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테마가 뭐였죠? 대북 테마였나요? 그죠? 네. 애국 테마가 남았네요. 그죠? 애국 테마. 애국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오늘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 바로 램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그죠? SK 하이닉스로 불화소를 이제 공급한다라 했죠. SK 하이닉스가 국산 제품을 이제 투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자, 이러한 장세 속에서 테마주가 상한가를 쳤다라고 한다면 사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앞서서 올라갔던 게 막 모나미 같은 거, 그죠? 모나미, 또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쌍방울.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그 좀 약간 투기에 가까웠고요. 지금 이제 그 불화수소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램테크놀로지의 상한가는 사실 진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볼까요? 램테크놀로지는 흐름이요. 상한가를 기록해서 한 번에 전고점 부분까지 갔어요. 거래가 없다 한 번에 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램 테크놀로지는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나미 같은 거, 그죠? 자, 7월달까지 8월달에 굉장히 좋았죠. 8,500원 됐던 게 4,500원, 뭐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품이 있었죠. 그죠? 신성통상 가장 대표적인 애국주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램 테크놀로지 오히려 가장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또한 이제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들 전혀 안 빠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우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후성도 마찬가지고, 후성은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램 테크놀로지라든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애국 테마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테마주들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힘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대북 테마예요. 자,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그 실무자 협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이제 기대는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예전만큼 이 남북 경협주, 특히 대북 테마주들이 세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워낙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기가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시장 분위기긴 합니다만, 하다 못 사는데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 테마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북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 뭐 현대엘리베이터, 또 우리가 이제 금강산 관광, 그렇죠? 뭐 아난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 뭐 JST나라든가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신원 같은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작물, 뭐 자원 관련주들, 자원 개발주들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엠텍 같은 그런 종목군들, 또 철도, 에코마이스터라든가 대아TI 같은, 자, 이런 테마주들, 대북 테마주들은 이 상황에서 업종별로 뭐 건설이면 건설, SOC, 철도, 도로, 뭐 통신, 자원개발,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도 순환매가 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초반 우리가 이제 실무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좀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장이라든가 또 김정은 입장에서 한 발 정도는 조금씩 물러서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결실을 조금씩이라도 맺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폭발력은 좀 대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아유 나는 대북태만 죽어도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나는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공산당을 찬양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설문조사 했더니 바로 철도 도로 연결. 그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왼쪽으로 그죠? 서해안 산업 물류 벨트, 오른쪽으로 에너지 자원 벨트, 가운데 DMZ 환경 관광 벨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번에 이어지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실무 협상이 잘 돼서 3차 정상회담까지 끌고 가면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실무회담의 결과를 반드시 지목해 봐야 되고, 종목은요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다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관련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개만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가 있을까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게 대표적일 수 있겠죠. 다들 좀 무거워요, 그죠? 움직임이 있어서 좀 움직임이 있어서 좀 무거운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아난티 같은 경우가 좀 가볍겠죠. 아직 시세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철도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에코마이스터.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트 모양도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잘 갖춰놨고요. 또 바닥을 완벽하게 짰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 중에서는 남광토건이 있죠. 남광토건. 우리가 기본적인 어떠한 회사 자체를 보는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도, 어떤 기술적으로 또 움직임이 좀 뭐 반짝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 차원에서 남강토건 같은 것들이 오히려 현대건설보단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우리가 보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 뭐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 구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어떤 테마가 나한테 맞더라.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5G, 또 바이오 테마, 애국 테마, 대북 테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 많이 오른 것보다는 아직 안 오르고 지금 막 호재성 재료 또 실적이 좋다 와 열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물음표가 있는 그런 테마를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방송, 네 번째 방송 앞으로 계속 방송 뭐 듣고 싶고 보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활용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